여러분, 냉동 블루베리는 분명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블루베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은 블루베리만 꾸준히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같은 냉동 블루베리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좋은 성분의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함께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에서는 4분 가운데 1분 이상이 이미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한 통증도 없어 자신의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동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탑세. 두 번째,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최악의 궁합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아무 의심 없이 드시지만 블루베리의 장점을 절반 가까이 놓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식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같은 블루베리인데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신장이 늙어가는 방식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장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새 필터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랜 시간 사용할수록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받아도 스스로 회복할 여유가 있지만 70세를 넘기면 신장의 작은 혈관과 사구체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만큼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젊을 때와 전혀 달라집니다. 이때 신장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녹과 같은 존재입니다. 쇠가 공기와 만나 서서히 녹이듯이 신장도 활성산소가 계속 쌓이면 구조와 기능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높거나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이 과정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려면 단순히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단순히 보라색을 만드는 색소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녹이 생기기 전에 닦아주는 관리팀과 같은 존재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블루베리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식품으로 소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교수님, 생블루베리가 더 신선한데 냉동은 영양소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생블루베리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토시아닌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빠르게 냉동하면 이런 분해 과정이 크게 늦춰져 항산화 성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단단했던 식물 세포벽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면서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소화 과정에서 더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아무리 많아도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 신장을 지키는 역할 역시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장을 보호하는 진짜 비밀은 블루베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성분이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최고의 궁합 3가지가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냉동 블루베리의 장점을 가장 잘 살려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는 장 건강에만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은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성문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장의 보호막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처리되어야 할 여러 독성 물질과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혈액으로 더 쉽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이때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속의 좋은 균들이 다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고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는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함께 작용합니다. 마치 좋은 농부에게 비옥한 밭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장이 건강해질수록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줄어들고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를 한 줌 정도 곁들이면 좋은 지방산이 더해져 혈관 건강까지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칼륨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간식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적당히 익은 바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이라는 말입니다. 검은 반점이 너무 많이 생긴 바나나가 아니라 노랗게 잘 익은 상태가 좋습니다. 교수님, 바나나는 그냥 달기만 한 과일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안토시아닌을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토시아닌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함께 걸어가는 경호원과 같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안토시아닌의 체내 이용률을 30% 이상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분들, 특히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하므로 하루 반 개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와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이 식후 급격하게 오르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도 반복해서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의 풍부한 펙틴은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량의 계피를 더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과 사과의 식이, 섬유, 계피의 대사조절 작용이 함께 어우러져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인 높은 혈당과 산화 스트레스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궁합은 모두 블루베리보다 더 강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루베리가 가진 좋은 성분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와 정반대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서 블루베리의 장점을 스스로 없애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최악의 궁합 세 가지는 의외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아무런 의심 없이 선택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블루베리의 장점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궁합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일반 우유입니다. 아마 가장 놀라우실 것입니다. 교수님, 우유도 몸에 좋고 블루베리도 몸에 좋은데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드십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을 감싸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몸속으로 들어가 신장을 보호해야 할 안토시아닌이 이 그물 안에 갇혀버리면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블루베리가 기대했던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페놀성 물질의 흡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유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블루베리와는 시간을 조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생시금치나 생비트를 넣은 그린 스무디입니다. 최근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신장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생시금치와 생비트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믹서기로 곱게 갈면 식물의 세포벽이 모두 부서지면서 옥살산이 한꺼번에 많이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조용히 쌓여있던 작은 모래알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 옥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신장을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 안에서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 아주 날카로운 바늘 같은 수산 칼슘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신장의 요관을 자극하면 결석 위험이 높아지고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나 비트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서 옥살산을 줄인 뒤 드시고 블루베리와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설탕이나 시럽을 듬뿍 넣거나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블루베리가 조금 시다고 해서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의 미세혈관은 다시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시럽은 몸속에서 요산 생성을 증가시켜 통풍과 요산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1m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를 습관적으로 함께 복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수님, 비타민C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C는 몸속에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바뀌어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결국 블루베리에 있는 자연 성분과 고용량 비타민C에서 만들어진 옥살산이 겹치면 수산 칼슘 결정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신장에는 부담이 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최악의 궁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성분의 흡수를 막고, 하나는 신장 안에 불필요한 결정을 만들 가능성을 높이며, 또 하나는 혈당과 요산을 증가시켜 신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궁합은 안토시아닌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최악의 궁합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같은 냉동 블루베리를 먹더라도 몇 년 뒤 신장 건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을 선택했더라도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건강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바꾸면 같은 한 컵으로도 신장이 받는 도움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이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어르신이라면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약 75g에서 150g,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건강식품은 조금이지만 꾸준히 가장 좋은 원칙입니다. 다음은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 간식처럼 드시거나 식사와 상관없이 생각날 때 드십니다. 물론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와 함께입니다. 특히 무가당 그릭요거트나 사과와 함께 드시면 장내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안토시아닌이 몸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과일을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여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이라면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드시는 편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냉동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부러 완전히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뒤 10분 정도 자연 해동하거나 그릭 요거트 위에 올려두면 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식감도 좋아지고 해동되면서 과즙과 함께 안토시아닌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전자레인지로 오래 가열하거나 높은 온도로 끓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열은 일부 항산화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몇 달, 몇 년 뒤에는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급하게 한 번에 삼키기보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게 부서진 블루베리가 입안에서 침과 충분히 섞이면 소화 과정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졌거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작은 습관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변화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과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70이 세김 어르신은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 우유와 함께 갈고 달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꿀도 한 숟갈 넣어 드셨습니다. TV에서 블루베리가 신장과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나는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몸은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아침이면 양말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붓는 날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쉽게 피곤했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에게 신장 기능은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몸에 좋다는 건 다 먹는데 왜 저는 그대로일까요? 기억하시죠?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본 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유와 꿀을 넣은 스무디는 잠시 멈추고 대신 무가당 그릭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올리고 잘게 부순 호두를 조금 더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는 날에는 사과 몇 조각과 계피를 약간 곁들이도록 했고 바나나는 상태에 맞게 적당한 양만 드시도록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의 조합만 바꾼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일주일에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도 지나자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달력에 적어보니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아침에 발목이 붓는 날도 이전보다 적어졌고 산책을 하고 돌아와도 피곤함이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 어르신이 마지막 상담에서 하신 한마디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블루베리를 더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였네요. 바로 이 말 속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음식을 먹었다고 신장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안토시아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장 건강과 혈당 관리까지 함께 신경 쓰는 작은 습관은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데 분명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냉동 블루베리를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먹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습관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셨거나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이라도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이 비교적 많은 과일이므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혈중 칼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거나 때로는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교수님, 블루베리도 약과 충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은 식품은 아니지만 일정량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블루베리를 아주 많이 드셨다가 다음 날은 전혀 먹지 않는 식으로 섭취량이 크게 변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반 컵 정도의 일정한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블루베리, 농축 분말이나 고농축 추출물은 임의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식습관이 갑자기 크게 바뀌었을 때 예상보다 혈당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저혈당은 식은땀보다도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러운 혼란, 넘어짐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매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다면 초기에는 평소보다 혈당을 조금 더 자주 확인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분들은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살리실산,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천연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지만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뒤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셨다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냉동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들은 신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처방받고 있는 약을 대신할 수도 없고 만성 콩팥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거나 부종이 계속되거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었다면 식이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돕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몸에 좋은 음식만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가당 그릭요거트와 호두는 장 건강을 도와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적당히 익은 바나나는 안토시아닌의 활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혈당 관리와 함께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습관, 생시금치나 생비트를 넣은 그린 스무디, 그리고 설탕이나 시럽을 듬뿍 넣거나
고용량 비타민C를 무심코 함께 복용하는 습관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장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을 조용히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오늘의 식사, 내일의 식사, 그리고 다음 달의 식사가 차곡차곡 쌓여 몇 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우유와 함께 먹고 있었는데 그린 스무디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는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